오늘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기자들이 구하려고 애를 썼던 명단 중에 하나예요. 누가 어떻게 초청을 했느냐. 아까 이제 명단을 쭉 보면 그 취임식에 온 사람들은 다 실명과 그 검증된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한겨레가 입수한 명단을 보면 대통령이 초대한 인물이 600여 명인데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초대한 인물이 700여 명으로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여사님 추천으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실에 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사님 추천 인물들이 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주요 그 요직에 이분들이 상당히 앉아 있다라는 그래요? 것까지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안팎에 취재를 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사 라인에서 주요 보고서를 2부씩 인쇄 요청하고는 했다. 여사와 자신들이 보려고 하는 용도였다. 라고 해서 대통령께 보고되는 것들을 네, 주요 하나 이제 더 결정사항 해갖고 네. 여사에게도 보고한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마.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요? 보세요. 초청장을 600명 대통령 600명 했는데 여사가 700명이에요. 이건 곧 권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가 더 권력이 큰데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같이 보고를 해야죠. 저는 그랬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아는 사람 많았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기 아는 사람을 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할 수 있나요?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고 그렇긴 하네요. 자리도 다 정해져 있고 네. 그냥 보안도 엄청 철통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예. 보통 그 결혼식 할 때도 보면 신랑 측이랑 신부 측이 몇 명 모으냐에 따라서 네네네. 저 세 사람 가지. 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아죠. 자존심이죠. 남자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사실 네. 이제 우리 언론에 오늘 한겨레가 정말 좀 자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네. 그 실명에 있었던 그 선임 행정관, 비서관 이런 분들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는지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두 개를 그 출력하거나 뭐 작성하거나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을 작성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라인이에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인연에 의해서 나온 거고 사실 초반에는 대통령 라인이 그렇게 견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견제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너무나도 보고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김건희 사람들이 너 어떻게 두부 안 만들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국정기획비서관, 정책홍보비서관, 뭐 홍보수석실, 뭐 다 아예 뭐 김건희 여사를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김대남 전 행정관은 그 황모 행정관의 정보가 제일 확실하다 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 저희는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와 쇄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좀 대통령실이 그만하자. 대통령실이 지금 민심으로부터 조금 괴리돼 있다는 거는 뭐 여론조사 네. 결과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 다시 회복해서 남은 2년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잘하려면은 우리가 변화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 지켜보고 있고요. 네. 지켜만 보는 거지. 또 변화와 쇄신이 속도가 늦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 채찍 시간할 수 그동안 있다. 약속했었던 것들을 네. 꼭 지켜가자 네.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바꾼다고 지금 좋아하셨는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거 저희는 무슨 거예요, 좋아해요. 그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좋아하는 비교-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휴대폰을 바꾸면은 오는 전화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발생한 문제요. 다 전화를 거셔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오는 전화가 뭔 문제입니까? 예,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정도 사람이 바뀌어야 돼.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특감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특감이 아닌 특검을 해야 된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특감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냥 덮어놓고 가자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 네.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새로 산 휴대폰이면 아무래도 또 AI 기능도 추가가 됐을 테니까 네. 뭐 이렇게 답장 같은 것도 아마 좀 더 편하게.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고 우습게 소리지만 어떻게 휴대폰 바꾼 게 인적 쇄신입니까? 물적 쇄신이네요. 폰적 세신. 폰적 쇄신. 한동훈 대표가 이번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하산 안 된다고 지목한 걸로 알려진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행정관 역시 음주운전으로 최근 벌금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소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때 빨간색 파일을 들고 갔습니다. 여기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 언급되는 김 여사 라인은 최소 8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은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으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합니다. 일부가 대통령실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 비서관은 지난 8월 사직한 뒤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지원했는데 현재 최종 후보자 3인에 올랐습니다. 국회 담당 상임위에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JTBC에 관광공사로부터 강 전 비서관이 3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5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한 강 전 비서관은 언론인 출신이고 공항공사 사장에 지원한 김 전 비서관은 보좌관 등 정치권 이력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두 사람을 지목하며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김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행정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여사 라인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사 라인은 총 7명으로 전해집니다. 한남동 라인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측근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비서관 3명, 그리고 선임 행정관 1명, 그리고 행정관 2명, 그리고 전 비서관 1명 이렇게 김 여사 측근들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국정기획이나 홍보 관련해서 라인 쪽에 포진이 돼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와 대선 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혹은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사 라인으로 거론된 인사들 중에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일부 언급하기도 했지만 논란이 있었음에도 자리를 지켰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022년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일부 인사는 채용이 취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김 여사 라인으로 알려졌던 인물들은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황모 행정관인데요. 당시 논란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줄곧 직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 실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최근 논란이 됐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녹취에서도 이 황모 행정관이 등장합니다. 김 전 행정관이 공기업에라도 취업을 해야 한다면서 황모 행정관에게 이제 잘 보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녹취 파일에서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면서 관련 소식을 황 행정관으로부터 들었고 제일 확실한 소식통이라는 취지로도 말을 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강모 행정관의 경우에는 현재 정직 상태인데 곧 대통령실로 복귀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대통령실 주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직 상태라서 출근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복귀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에 거론하면서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선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정권 초기부터 여권에서도 이미 소문이 파다했던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라인이 한남동 관저 보고를 수시로 한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긴 했지만 실체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아서 기사화까지는 되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정치권, 그것도 여권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김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 공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주로 이제 그분들이 정무나 공보 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 네, 조금 전 들은 것처럼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한 행동이 있는지 그게 확인된 것도 있습니까? 일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에 일부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인데요. 이게 이 보도가 논란이 됐는데 당시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등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익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보도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여사 라인이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네. 올라오긴 했습니다. 또 한 전직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47개 정부 부처 대변인단의 군기반장으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 용산 참모로 거론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오늘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면서 여사 라인 관련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측근들의 권력 남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